서울의 핵심 지하철 노선이죠. 2호선. 바로 앞에 44년 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어요. 네. 감정가는 7억 4천만 원인데 지금은 5억 원 후반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언뜻 보면 그냥 낡은 아파트인데 왜 이게 당신의 투자 레이더에 잡혔을까요? 왜 이렇게 좋은 위치의 재건축 아파트가 아직 주인을 못 찾았을까? 그 해답이 지도 위가 아니라 복잡한 부동산 법규 그 한 조항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료의 진짜 재미는 단순히 물건 분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왜 하필 경매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핵심이죠. 오늘 저희가 파헤칠 건 이겁니다. 신림 미성아파트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규제라는 장벽이 오히려 특별한 투자 기회를 만드는지. 그리고 그 기회 속에는 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그렇죠. 그럼 퍼즐의 첫 조각부터 맞춰보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 미성아파트 9층 916호. 네. 1982년에 지어졌다고 하니 와, 정말 오래되긴 했네요. 44년이면 저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걸어서 1분. 거의 역하고 한 몸이라고 해도 될 정도잖아요. 그렇죠. 이 물건의 가치는 사실상 전부 그 입지에서 나온다고 봐야 해요. 전부요? 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구로 디지털 단지가 G밸리라고 불리면서 IT 기업들이 정말 빽빽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아, 맞아요.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많죠. 길 건너면 바로 이마트 있고 주변 인프라는 이미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 앞이라는 건 분명 엄청난 장점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44년 된 아파트라는 건 그만큼 기반 시설도 낡았다는 뜻 아닐까요? 네, 그렇죠. 주차 문제라든가 농물 문제 같은 이런 실거주의 불편함은 감정가에 충분히 반영이 된 걸까요? 감정평가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현재 상태. 네. 감정평가서에도 건물의 노후화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을 거예요. 자료에 나온 감정가 7억 4천만 원. 이게 2025년 3월 기준인데 이 가격은 낡은 아파트의 현재 가치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죠. 아, 하지만 투자자들이 보는 건 현재가 아니잖아요. 바로 미래죠. 그렇죠. 이 아파트가 맞이할 미래입니다. 아, 드디어 이 이야기로 넘어오는군요. 이 낡은 아파트가 곧 반짝이는 새 아파트로 변신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공사가 HDC 현대산업개발, 바로 아이파크 브랜드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지하 3층, 지상 29층에 490세대 규모. 와, 상상만 해도 그림이 확 달라지네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미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아, 진행 속도? 바로 그 진행 속도예요. 자료에 명시된 날짜 2025년 2월 27일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재건축 절차에서 정말 중요한 허들 중 하나거든요. 조합 설립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아파트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설계도랑 사업 계획을 관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단계예요. 아하. 사실상 삽을 뜨기 위한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생각보다 엄청나게 진행이 많이 된 상태군요. 그럼 이제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사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투기 과열지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런 곳은 재건축 아파트를 잘못 사면 조합원 자격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게 이 퍼즐의 핵심이고 이 물건이 일반 매매가 아니라 경매 시장에 나온 이유이기도 해요. 이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해요. 법으로 막아놨거든요. 와, 그럼 돈 주고 집은 샀는데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는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거 함정카드 아닌가요? 잘못 낙찰받았다가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매매였다면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경매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경매의 마법이요. 자료에서 가장 힘주어 설명하는 부분이죠. 법조항에 아주 중요한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예외 규정이요? 법원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경매는 예외라고요? 왜요? 대체 왜 경매에만 이런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법원 채권자, 그러니까 돈 빌려준 금융기관의 권리도 보호해줘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만약 경매로 나온 집을 사는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못 얻는다면
아무도 그 집을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안 사죠. 그럼 은행은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히고요. 그래서 법이 일종의 골든 티켓을 하나 만들어둔 거예요. 경매라는 절차를 통과하면 일반 구매자는 가질 수 없는 조합원 자격이라는 티켓을 함께 드립니다. 라고요. 와. 이 법적 예외 조항 하나가 이 물건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그림에 떡인 물건이 경매라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 갑자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와,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보이는 기회네요. 바로 그거예요. 규제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막아놓으니까 경매라는 우회로의 가치가 오히려 더 커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조합원 자격도 안전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건 등기부등본이에요. 아, 등기부. 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근저당, 가압류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줄줄이 달려 있잖아요. 보통 빚 있는 집은 쳐다보지도 말라고들 하는데 경매는 그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셈이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두려움이 어쩌면 경매 시장의 진입장벽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경매에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일종의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셋 버튼이요? 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수많은 권리들 중에 기준점, 즉 리셋 버튼이 될 권리를 하나 딱 지정해요. 그럼 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복잡한 가압류 같은 권리들이 그냥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요? 네, 마치 포맷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낙찰자는 빚 걱정 없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는 거죠. 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라 권리 삭제 버튼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아, 좋은 표현이네요. 그럼 빚 문제는 해결됐고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뭐 명도 소송이다 뭐다 해서 복잡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부분도 당연히 확인해야죠. 자료에 나온 전입세대 확인서를 보면 소유자와 동거인만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소유자만?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세입자고 살고 있었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은 그런 세입자가 없으니까 법적인 권리관계는 아주 깨끗한 거죠. 자료 표현대로 클린한 물건이에요. 아, 클린하다. 물론 현재 살고 있는 소유자를 내보내는 명도라는 과정에 남긴 하지만 이건 감정적인 문제일 뿐 법적으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과제예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깨끗하고 조합원 자격도 예외적으로 얻을 수 있다니 솔깃하네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돈이 되느냐? 네. 그래서 이 숫자들이 정말 돈이 되는 숫자인가요? 시세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렇죠. 결국 투자는 숫자로 말해야 하니까요. 6억 5,800만 원. 그런데 지금 최저 입찰가는 5억 9,200만 원이니까 일단 시작점 자체가 이미 시세보다 6천만 원 이상 싸게 출가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만 봐도 확실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맞아요. 경매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이 매력적인 가격표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숨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비용이요. 네, 이걸 놓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그리고 재건축 투자의 가장 큰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담금이요. 아, 그 추가금. 네, 낡은 집을 주고 새 집을 받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이죠. 이게 얼마가 나올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는 거죠? 대략적인 예상이라도 안 나오나요?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더 오를지, 일반 분양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에 따라 분담금 액수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아, 변수가 너무 많군요. 만약 생각보다 분담금이 1억, 2억 더 나온다면 지금 싸게 산다는 이 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재건축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미래의 청구서니까요. 두 번째 비용은 뭔가요?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집의 현재 상태예요. 아까 그 44년 된 아파트라는 거? 낙찰받고 문을 열었는데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입주하거나 세를 놓기 위해선 수리비가 추가로 들겠죠. 이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도 예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에요. 뭐죠? 바로 연체 관리비요. 아, 관리비.
경매에 나오는 집들은 소유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관리비가 몇 년치씩 밀려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하고요. 1,000만 원이요? 네. 법적으로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입찰 전에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연체 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와, 이런 잠재 비용까지 모두 더해서 최종 입찰가를 써내야 하는 거죠. 정리해보죠.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들여다본 신림 미성 아파트는 2호선 역세권이라는 절대적인 입지, 네. 미래의 아이파크 신축이 된다는 밝은 청사진,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규제라는 장벽을 경매라는 골든 티켓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특별함까지 갖춘 물건이네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입찰일은 2026년 2월 11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기회는 아주 명확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래 분담금이라는 안개 속에 가려진 비용, 네. 당장 마주해야 할 수리비와 연체 관리비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자료에 나온 숫자들은 확실한 기회를 보여주지만 결국 성공적인 투자는 그 숫자들 사이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기에 넣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확정된 기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위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분석은 하나의 특정 경매 물건에 대한 것이었지만 사실 당신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시간과 불확실성이라는 이 두 가지 변수를 얼마의 가치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재건축 투자는 결국 현재의 확실한 돈을 지불하고 불확실하지만 더 클 수 있는 미래의 가치를 사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이 거래에, 이 불확실성에 어떤 가격표를 붙이시겠습니까?